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충청도 공사년에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김성달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대과 시험에 응시하기에는 글 공부가 많이 부족했으나 그럭저럭 글은 익혔기에 호구지책으로 자그마한 벼슬자리 하나를 얻었다. 사람의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있는 산성의 곡식 창고를 지키는 창고직이었으나 딸과 철을 굶기지 않을 정도의 녹봉은 받기에 곡기라도 해결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직구리만한 녹봉이라 좋아하는 탁배기 한 잔 마음 놓고 마시기가 어렵고 사랑스런 딸의 꽃신 하나 사주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까마득한 일이었다. 궁색한 살림으로 채워진 집을 나선 뒤 마녀섬의 쌀이 그득한 창고에 이르면 항상 머릿속엔 잡념이 가득해졌다. 예쁜 꽃신을 신고 비단 댕기머리를 한 딸이 팔짝팔짝 뛰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고 시원한 탁배기 한 사발이 머리 위로 둥둥 떠다녔다. 창고 문을 열면 코를 찌르는 고소한 내음이 더욱 그를 몰아세웠다. 어허, 이 모든 것이 내 수중의 물건이라면 얼마나 좋을꼬. 이럴 것이 아니라 어찌 다른 방도가 없을까? 견물생심이라고 어느 날부터는 일이 궁리하기에 이르렀다. 생각이 생각으로만 끝났어야 했는데 마음이 간절해지니 대담하게 행동으로 옮겨졌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지기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킨 후 떨리는 손으로 쌀섬의 한 끼퉁이에 준비한 대나무 꽃쟁이를 찔러 넣어 쌀을 조금씩 덜어내니 어느 순간 한 마리나 되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직이 파하자마자 평소 지나치기만 하던 주막에 들렀다. 주모에게 쌀을 내밀고 반은 돈으로 바꾸고 나머지 반은 취기가 오를 정도의 탁배기를 걸쳤다. 치흥에 젖어 집에 도착하니 하나뿐인 딸 치매가 반가이 맞는다. 어서 오셔요. 아버지, 오늘은 좋은 일이 있으시나 봐요. 안 하시던 약주도 하셨네요. 오냐, 우리 예쁜 딸이로구나. 이 애비는 우리 이쁜 딸 얼굴 보는 낙으로 산단다. 옛다.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바꾼 엽전을 꺼내어 딸아이에게 꽃신을 사시느라고 건넨다. 아버지, 웬 것이어요? 우리 이쁜 딸 꽃신 한번 신기고 싶어. 이 아비가 애를 썼다. 식솔들은 오랜만에 밝은 모습의 가장을 대하니 덩달아 마음이 즐거워졌다. 그 이후로도 이런 모습이 잦아졌으며 가끔씩 안주거리를 싸우기도 하며 또 어느 날은 아내에게 엽전 꾸러미를 내밀기도 했다. 하지만 식솔들은 작은 벼슬이라도 하니 남들에게 대접받을 만한 좋은 일들이 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더니 창고지기 김성달은 한 번 맛본 달콤함이 점점 더 대담해졌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심을 베풀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이 어려웠지 빈번해지다 보니 익숙해졌고 창고의 곡식은 줄어만 갔다. 당연한 수순처럼 김성달은 거짓 문서를 만들고 장부에 거짓 기재하는 방법으로 빈 것을 메꾸었다. 자연히 김성달에게 술 한잔 신세진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의심의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이러한 소문은 중국에는 관찰사 홍공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관찰사가 김성달을 주포하여 신문하고 창고의 빈 쌀을 헤아리니 거진 400섬이라는 큰 공백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관곡을 착복한 아전을 대한 관찰사는 대노하여 김성달을 하옥하라 명하였고 그를 어찌 처결할지 고심하였다. 옥에 갇힌 김성달은 이제서야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에휴, 내가 미친 게야. 착하고 예쁜 딸과 아내에게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을 어찌 내가 욕심을 내어서 죄를 달게 받을 수밖에 식술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나. 한편 평소 강직하기로 소문이 난 관찰사는 부하 아전 중에 김성달과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으며 이 모든 것이 부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발백계의 모범으로 삼고자 죄인을 극형으로 다스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날 밤 관찰사는 날이 밝으면 조정의 재산과 죄인을 어찌 처리할지에 대한 장계를 올리고자 생각을 정리 중이었다. 그때 동원 안채마당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더니 어린 여인의 통곡하는 소리와 함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셔요라는 애절한 음성이 간간히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관찰사가 기이하게 여겨 방문을 열고 대청으로 나오니 17세 남짓 되어 보이는 관연한 처녀가 뜰에 엎드려 읍소하고 있었다. 사도,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관찰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나직이 물었다. 어허, 대관절 어느 집 처자인데 이 깊은 밤에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하는고. 저는 옥중에 있는 김성달의 여식 치매라고 하옵니다. 제 아비가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은혜를 베푸시어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관찰사는 이미 김성달에게 엄히 죄를 물을 결심이 섰는지라 그 여식의 청이 간절하였지만 관찰사는 조용히 엄하게 타이르듯 말했다. 어허, 어찌 늦은 밤 처자가 이토록 무모한 것인가. 아비를 살리고자 하는 자식의 마음은 알겠으나 나라에 지켜야 할 지엄한 법이 있거늘 어찌 그것이 자식의 눈물 한 방울로 무마가 되겠는가. 여기서 이렇게 애태우지 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거라. 이리 타이르니 치매는 더는 애원하지 못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관찰사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달빛 아래 아비를 구원하려 눈물로 하소연하는 처녀의 효심 어린 모습이 내리에서 씩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관찰사가 가명으로 출근하니 밖이 몹시 소란하였다. 수백 명의 백성들이 가명 밖을 에워싸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관찰사가 나오는 것을 보자 백성들 사이에서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밤에 본 그 처자가 관찰사 앞으로 뛰쳐나와 엎드리며 읍소했다. 사도, 부디 제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관찰사는 눈앞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온 것에도 놀라는 마음이 들어 군중에 대고 물었다. 그대들은 어인 연고로 모여있는 것이오. 이 처녀의 읍소를
구경하려는 것이오? 아니면 내게 무슨 볼 일이라도 있는 것이오? 그때 그중 나이 지긋한 백성 하나가 나서며 말했다. 사또, 저희들은 이 처녀의 아비를 위해 탄원하러 왔습니다. 그자의 제가 비록 죽음을 못 면할 중죄이오나 그자의 여식의 효심이 지극함에 감복하였사옵니다. 저희들이 집집마다 쌀 한 섬씩을 내어 수백 섬을 모았사오니 이것으로 부족한 곡식을 보충하시고 부디 죄인의 목숨만은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옵니다. 이 말에 주변 백성들 또한 한 목소리로 죄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탄원하였다. 백성들의 탄원은 큰 울림이 되어 관찰서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기실 치매는 아버지가 옥에 갇힌 뒤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중죄를 면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다. 아버지가 빼돌려 써버린 400섬을 다시 채워 넣는다면 그나마 아버지의 형량이 감하여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 밤중에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자신의 애절한 부탁을 마을 사람들에게 읍소하며 사정을 했던 것이다. 아니, 치매 아니냐? 네 아비 얘기는 들어서 안다만 웬일이냐? 다름이 아니었고 쌀 한 섬만 내어주시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듯하여 이리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제발 아버지 좀 살려주셔요. 그래, 얘야, 네 사정은 알겠다만 너를 도울 만큼의 곡식은 없는 듯하니 내가 가진 것의 반이라도 내어주마.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쌀 한 섬으로 좋은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면야 세상에 그리 쉬운 일이 어디 있담. 치매의 효심과 그 효심에 동조한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 전해지자 관찰사는 종전의 결심을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관내의 백성들이 이처럼 착하고 그 정성이 갸륵하니 이런 고마운 백성들을 어찌 천하에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이에 이르자 관찰사는 모인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그대들의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 본관이 잘 처리하겠소. 모두들 안심하고 돌아가 생업에 전념하시오. 관찰사는 이렇게 군중들을 돌려보내고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남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치매 처녀였다. 사도, 부디 아버지의 목숨을... 이제는 안심하여라. 내게도 다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다음 날 관찰사는 사건의 전말과 죄인의 여식이 보여준 효행과 마을 사람들의 선행을 기록하여 형을 감하여 극형을 면하게 하고 옥살이로 대신하도록 조정의 장계를 올렸다. 이후 죄인 김성달의 기약 없는 옥살이가 시작되자 그의 딸 치매는 조석으로 잔을 들고 가 아버지와 식사를 함께 했다. 이렇게 치매는 수년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와 식사를 함께하며 옥바라지를 하였다. 아버지는 딸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하는 딸에게 미안했으며 딸이 한없이 가엾게 여겨졌다. 아버지 김성달은
고생하는 딸을 더는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으로 스스로에게 형벌을 가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딸을 위하는 길이라 여겨 일체의 곡기를 끊었다. 아버지, 어찌하여 이러시니까? 이러다 탈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예, 아가, 오늘부터 더는 오지 말거라. 못난 아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너까지 이리 고생하는구나. 내가 진 죄는 응당 내가 감당해야 한다. 그것을 이제야 깨닫고 말았구나. 옥살이는 이 아비 혼자로 족하니 더는. 밥을 꺼내도 들지 않는 아버지 성달을 보자 갑자기 치매는 바람벽에 자기의 머리를 수차례 부딪혀대니 이미 머리에는 선혈이 낭자하였다. 이를 보고 놀란 아버지 김성달은 급히 딸을 말렸다.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 될 일이다. 이 아비가 잘못했느니라. 이렇게 부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오열하였으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오간의 다른 제수들과 옥절들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며 뜨거운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이후 김성달은 더는 딴 마음을 먹지 않았으며 몇 년간의 딸 치매의 옥바라지도 한결같았다. 치매 부녀의 안타까운 사연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전해져 조정에서도 알게 되었다. 머지않아 조정에서는 치매의 남다른 효심을 칭찬하고 가상히 여겨 김성달의 옥살이를 마치도록 은전을 베풀었다. 이후로 치매의 효심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지금까지 전해준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